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저는 35세 주부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그 이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올해 초부터 아이를 가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즉 두 사돈 간의 갈등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3주 동안의 산후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원래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미리 예약도 해두었고 남편도 휴가를 내서 저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출산 직전 친정어머니께서 내 딸 몸조리는 내가 해줘야지라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간 머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더 편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어머니의 방식이 너무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미역국만 끓여주시고 목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아이를 안는 것도 제한하시고 저는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산 후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내 아들의 아이니까 내가 돌봐야지라며 친정어머니와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돕겠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시어머니는 매일 보약을 다려오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절대 목욕하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도 된다고 하시는데 친정어머니는 절대 모유만 먹여야 한다고 고집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요. 남편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지만 결국 양쪽 다 기분 상하게 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산후 우울증까지 겪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 행복해야 할 시기에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라며 직접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내 딸 몸조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두 분이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죠. 저는 아이를 안고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저는 두 분 다 사랑하고 두 분의 도움도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조용히 쉬면서 아이와 교감하고 싶었던 제 바람은 이제 그냥 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화롭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인데 이 갈등 속에서 너무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두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난 주말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이 오면 내가 있는 게 불편할 테니 잠시 나가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나가? 같이 있으면 되지라며 오히려 붙잡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신경전이 숨어 있었어요. 결국 두 분이 함께 계시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며 서로의 육아와 산후조리 방식을 놓고 미묘한 갈등이 계속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입히는 방법을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친정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베넷저고리를 입히려 하셨고 시어머니는 현대식으로 간편하게 입히려 하셨죠. 결국 두 분이 아이의 옷을 번갈아 바꿔 입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내가 더 잘 알아라는 표정으로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밤에는 더 심해요. 아이가 울면 친정어머니는 배고파서 그래, 젖을 물려야지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기저귀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갈아줘야지라며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 정작 제 몸은 회복될 틈도 없이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두 어머니가 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며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저의 눈물을 보고 많이 걱정하는 눈치예요. 어제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엄마, 아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 며칠만 다녀올까요? 라고 제안했는데 두 어머니 모두 산후조리원보다 집이 더 좋아라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친구들은 그냥 네 주장을 확실히 해라고 조언하지만 저는 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분 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제 정신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어제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그때 남편이 문을 두드리더니 많이 힘들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감정이 북받쳐서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은 내가 두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 당신이 필요한 건 쉬밀한 걸이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이 용기를 내어 두 어머니께 아내가 정말 감사해하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서운해하셨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만 오시기로 하셨고 시어머니도 음식만 가끔 가져다 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두 어머니의 도움이 없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남편도 휴가를 연장해서 저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거절하는 게 옳은 걸까요? 때로는 사랑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걸 두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산모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감정도 중요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두 어머니께서 방문 횟수를 줄이시긴 했지만 오실 때마다 여전히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셔서 미묘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지쳐 보였는지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너 정말 힘들구나.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한 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먼저 우리 서로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같잖아요. 이제 좀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두 분이 함께 저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몸조리하고 싶은지 말해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적인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을 조금씩 결합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조용히 교감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놀랍게도 두 분 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는 그래, 내 몸이니 내가 편한 대로 해야지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우리 때와는 다르니 요즘 방식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두 분이 오히려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친정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칭찬하고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보약을 친정어머니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물론 가끔씩 예전처럼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두 분 다 저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과하게 표현되어 저를 힘들게 했던 것뿐이지 악의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더라면 이 갈등이 더 일찍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정말 고마워요. 자기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당신이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라며 항상 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줬어요. 이제 아이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와 눈을 맞추기도 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면 이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요. 출산 후 몸조리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모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두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도 저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읽는 다른 산모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돈관계에 있는 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산모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이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아름다운 날들이 올 거라는 희망을 담아서요.
아이는 이제 4개월이 되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배밀이를 시작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 몸도 이제는 거의 회복되어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두 어머니의 관계예요. 지난번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서로 양보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셨어요. 격주로 함께 손자를 보러 오시는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손자 자랑을 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한 달 전에는 두 분이 함께 손자를 위한 100일 옷을 고르러 가셨어요. 처음에는 이 옷이 좋을 것 같아라며 각자 다른 옷을 고르셨지만 결국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찾으셨죠. 100일 잔치 때는 친정어머니가 전통 방식의 음식을 준비하시고 시어머니는 현대적인 케이크와 꾸밈을 담당하셔서 정말 훌륭한 잔치가 되었어요. 요즘은 두 분이 함께 손자를 위한 육아 교실에도 다니신다고 해요. 현대적인 육아법을 배우시면서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구나라며 서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가끔은 제가 아이를 돌볼 때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며 제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남편도 정말 달라졌어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힘들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남편을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은 퇴근 후에 아이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에게도 오늘은 좀 쉬어. 내가 할게라며 더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제 의견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의 사랑과 경험도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제 방식과 조화롭게 결합하는 법을 배웠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도 배웠어요. 출산 직후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행복한 관계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사연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도 결국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